피가 다른 경제 라디오 오늘 아침 페이지 2 정용진 김동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 페이지 2 라이브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 저희도 뭐 여러 또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경제뉴스 브리핑이라든지 화요일은 또 부동산 소식 전해드린 땅땅한 화요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여러분들 증시에 대한 아이디어들 또 힌트 얻는 시간 증시 각도기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시작되면서 올해는 좀 경제해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 좀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보다 좀 경제에 더 많은 관심들이 좀 쏟아질 한 해가 될 것 같다 했는데 연초부터 이 사회 관련 뉴스가 참 많은 것 같네요. 버닝썬? 예? 버닝썬 포함해서 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에 좀 많이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 제 소망은요. 우리 한국의 경제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제가 잘 나가잖아요. 그럼 관심이 없나요? 아니 관심 없어지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딴 거 하면 되지 뭘 걱정이야. 지금까지 뭐 경제로 먹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딴 거 자기는 불금쇼하고 저는 또 제 일하고 하면 되지. 경제 걱정 없어서 우리 프로 없어져도 됩니다. 그리고 참 어제 이진우 프로 이 프로가 아침에 그건 무슨 교통사고라고 그것도 해가지고 교통사고는 아니고 그냥 저거던데 뭐 타이어가 좀 어디 꼈대는데.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어쩜 그건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핑계 대려고. 이거 뭘 늦잠 잤는데. 자, 하여튼 오늘도 그러면 경제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빠도 너무 바쁜 당신.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죠. 당신의 건강 그리고 머리숱. 탈모 걱정이 시작된 지금부터 발머스 한의원에서 1:1 맞춤 한약으로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발모에서 육모, 양모까지 단계가 있는 탈모 치료는 발머스 한의원. 한 3422회 20. 네, 3월 12일 화요일 경제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요. 좋지 않은 뉴스 같네요. 국내 대표 수출 기업의 재고가 100조 원 어치나 쌓이는 걸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매일경제신문이 FN가이드와 함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포스코 등 20대 수출 기업이 최근 공시한 2018년 사업연도 감사 보고서 또 주주총회 소집 공고내 연결 재무제표 등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주요 20대 수출 기업들의 재고 자산이 100조 2,849억 원. 재고가 이렇게 많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재고가요. 많은 거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안 팔렸다는 안 팔려서 재고가 늘 수도 있고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생산을 위해서 재고를 많이 채워두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미국 경제지표 할 때요. 미국 기업들의 재고가 늘었습니다. 이러면 악성 재고네. 그래가지고 이거 악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보다도 미국의 업체들이 잘 팔릴 걸 대비해서 재고를 늘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사는 그게 아니다.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 수출 기업체 딱 그러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데들이에요. SK이노베이션, LG전자, 현대제철, SK하이닉스 이런 데들이 이제 대표 수출 기업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재고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재고 자산이 28조 9,800억 정도 되는데 재고도 진짜 많다.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율이 11.9%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평범할 때 보면 10% 정도가 되는데 한 1.5%포인트 올랐다 이거죠. 건 아니군요. 근데 워낙 등치가 크니까 1.5%포인트라도 많이 는 거죠. 왜냐하면 28조에 1.5%면 한 3조 이상 는 거니까. 근데 왜 그러냐 이제 분석을 해보면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1년 사이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라인을 갑자기 스톱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가격을 확 깎아서 매출하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밀당하듯 하면서 보면 이제 창고에 재고가 쌓인다는 건데 네. 이제 이걸 사가는 데가 어디냐면 주요 이제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게 과점돼 있어요. 사가는 데도 사가는 데는 광범위한 게 아니라 주요 매출처는 과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을 그들이 알면 얘들 봐라 가격 좀 더 깎아라 이렇게 될까봐 이제 쉬쉬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 말 재고가 4조 4,200억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지만 매출 자체도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많이 적으니까 어쨌든 최근 2년 사이에 작년 재고 기준으로 보면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거예요. 현대차도 재고 증가율이 4.2%인데 뭐 4.2% 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매출액 증가율은 거의 제로거든. 작년에 매출액 증가율이 0.5%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매출은 늘질 않고 있는데 재고 는다라는 건 문제다 이런 건데 어쨌든 수출 기업들의 재고가 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출 단가의 하락을 동반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떤 채산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창에 함께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글쎄요 뭐 심리를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좋은 방송 나만 봐야지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이해는 합니다. 예, 주변에 좀 널리 좀 알려주세요. 저희를 위해서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동접 1,500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네,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EPD 보고 야 동접 한 15,000원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라는데 여러분 소원 좀 들어주세요. EPD 소원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소원이랍니다. 네,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시고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상 역대 최고액인 총액 4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5,330조 원 정도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뭐 특히 여기에 이제 관심 받고 있는 게 아마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그 국경 장벽, 여기에 86억 달러 배정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방 예산도 뭐 꽤 늘리는 모양입니다. 이게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 이렇게 제목을 지었더라고. 예? 예산 제목도 원래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칭이 됐는데, 근데 이제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5% 늘려서 7,500억 달러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방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보면 뭐 무기를 많이 만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이 퇴직 군인들 연금을 좀 올려준다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많이 늘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 장벽에 대한 예산을 그만큼 할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10월에 또 정부 셧다운 들어갈 거다. 민주당이 이거 찬성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니 지금 새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산안을 제출하지? 지금 3월 아니에요. 원래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미국은요. 왜 학기가 9월 학기잖아요. 9월 달로 이렇게 딱 그 만료가 되고 10월부터 다시 새 회계년도가 시작이 돼요. 아, 그래요? 우리랑 틀려요. 우리는 1월부터 2019 회계년도 그러면 뭡니까? 2019년 1월부터잖아요. 12월까지. 이 친구들은 10월부터란 말이에요. 아, 10월부터 그럼 9월 말까지? 네. 아, 그렇게 갑니까? 이제 지금 이 예산안은 뭐냐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미국 정부가 쓰겠다라고 발표한 예산안입니다. 근데 좀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3월인데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해도 10월 달 가가지고 셧다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하원의 예산 특별소위원회 이런 데서 계속 이걸 꼼꼼하게 다 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다시 바꾸고 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월입니까? 한 6개월 정도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아마 직장인분들이 가장 또 관심이었을 뉴스 같은데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입장 이런 자료를 내고요. 이 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이 돼 온 만큼 올해로 제도의 효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장돼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며 이를 기본으로 신용카드 공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그만둘 수는 없다 뭐 이런 건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주 전에. 네, 맞아요. 이거 물론 이제 오늘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가 아마 기자들 앞에 쓸 것 같아요. 이 문제하고 경유세 올리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뭐 이게 완전 철회가 될는지 아니면 조금 조정을 할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마 이 조세 저항을 견디기가 힘들 거다. 왜냐하면 이거 대부분 유리지갑이라고 얘기하는 월급쟁이들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월급쟁이들 중에서 이 카드로 인해서 소득공제 받는 게 상당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세 저항에 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정부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4월이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소득공제 만약에 없애갖고 네. 연말 혹은 뭐 내년 초쯤에 여론이 아주 악화될 수가 있군요. 아니, 누가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철회 렌즈는 뭐 미세 조정 같은 것들을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얘기할 만한 건 뭐냐면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최고 세율이 이렇게 낮은 편이 아니에요. 부자들에 대한 소득 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 세수 비중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GDP에서 네.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꼽아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덴마크가 24%고 스웨덴이 13%고 미국이 10.5%예요. 독일이 10%고 영국이 9%고 프랑스 8.6인데 OECD 평균이 8.4예요. 우리나라 얼마냐? 4.6%란 말이에요.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예. 그러니까 OECD 평균의 한 반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소득세율 자체는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닌데 네.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는 왜 이렇게 낮냐? 각종 공제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 공제 역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계속 공제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서구 선진국들이 이거를 제대로 걷어가지고 보편적 복지라든지 이런 재원으로 썼을 텐데 네. 계속 이제 어떤 그 성장기의 어떤 복지는 충족이 안 되고 여론을 또 정부 쪽으로 해야 되니까 계속 선물 주듯이 계속 소득공제 늘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요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착한 척하는 사람? 아니. 준다 그랬다가 안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더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줬다 뺏은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한시적으로 공제해 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정부도 이런 류의 공제를 축소한 정부도 없거니와 사실은 계속해서 늘려오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왜곡된 소득 세제 체제를 갖고 있다. 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기아자동차 노사가요, 장기간에 걸친 그 상여금 통상임금 문제를 매듭 지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기아차 전국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가 소아리 공장 본관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갖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로 꽤 오랫동안 이게 엄청난 소송이죠. 거의 1조 원 규모의 사측과 노조 측의 소송전이 쭉 이어오다가 대충 이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임금에 상여금, 일비, 중식대 중 일부 항목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노조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통상임금에 포함 안 하면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기아차에서. 그런데 이게 통상임금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가 심야수당이라는 이 초과 근로수당, 퇴직금 이런 거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돼서 계산할 수도 있고 빼고 계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중요한데 네. 법원에서 2심에 걸쳐서 대부분 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한 4천억 정도, 4,223억 정도를 그 근로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회사 경영도 그러니까 다 받을 순 없고 60%만 받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것도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이제 노사 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를 끝냈다. 네. 근데 이제 노조 대표하고 사측하고 합의가 끝난 거고 그러면 이제 노조원들한테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뭐 통과가 뭐 어렵지 되겠죠? 되겠죠. 네. 노조 대표들이 한 거니까.
자, 그리고 빅뱅의 멤버 승리가 경찰에 입건됐다, 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런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무려 14.1%나 하락이 됐고요. 이 승리 승접대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지난달 26일부터 쭉 시작하면 수천억 원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렇죠. 전체 따져보면. 근데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예측 불가한가 봐요. 리스크하죠. 밤사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 승리가 이런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발표했잖아요. 연예계 은퇴한다고. 그리고 군대 갈 것 같아요. 연예계는 은퇴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은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할 때는 은퇴고 이제 일반인들이 퇴출이고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서준식 부사장이나 정채진 프로 이런 가치 투자자들 있잖아요. 박성진 부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투자를 안 할 거예요. 왜요? 예측이 불허하잖아. 예측이 불가하잖아. 가치 투자라는 게 바닥을 알아야 되는 건데. 바닥이 없구나. 이 사람의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처럼 매니지먼트 하기가 힘든 데가 없어요. 근데 연예 기획사라는 게 사람 매니지먼트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것도 사람 중에서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아요. 혈기왕성한 사람. 정프로가 나 매니지먼트 하기 굉장히 쉬워. 나는 변동성이 좀 적다고. 내가 정프로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비교적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3대장이라고 해요. 엔터테인먼트 주식 중에. SM. 원조가 SM이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YG고 그다음에 JYP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JYP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한 2, 3전만 해도 지금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박진영 씨 거의 거덜났다 그랬다고. 주가 한 3,000원밖에 안 했어요. 주당? 지금 10배 이상 올랐지. 3만 원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인가 그래요. 뭘로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여기 회사들은? 일본에 두고 진출한 거 있잖아요. 트와이스. 그렇게 그룹 하나 뜨면 그냥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 가지고는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큰 그룹도 실례로 BTS 지금 비상장이지만은 빅엔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빅히트. 방시혁. 그거 상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의 가치가 뭐 있어요? BTS 이 그룹이잖아요. 하긴 그렇죠. 그거 말고 없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투자할 때는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된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잘 투자를 안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세계 3대장이라는 회사들 주가 여러분 한번 차트 한번 쳐보십시오.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원래는 SM이 선두였잖아. 그러다가 빅뱅, 요번에 승리 빅뱅 때문에 YG가 확 치고 올라갔다고. 근데 그때 JYP는 뭐 그룹도 별로 없고 또 뭐 재무권 전선도 나쁘다 해서 완전 추락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에 주가가 JYP는 10배 이상 오르고 YG나 SM도 어제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안 좋다 이거예요. 별사들 실적이.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주식 중에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초반에 뜰 그룹 잘 찍으면 괜찮긴 하겠네요. 하더라도 아주 싸게 사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누가 떠 있을 때 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시작하기 전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씨 소속사가 있으면 거기 투자하고 싶은데 나는. 어디요? 됐어요. 자, 경제뉴스 브리핑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화요일의 남자 민경남 대표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